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네. 코스피도 거의 차트를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쭉 다시 올라왔거든요.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이미 지쳐서 네. 이 상승 전환을 해도 기뻐하지 못하고 계세요. 지치면 안 돼요. 다 왔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친다는 게 이게 어제 오늘의 타격이 좀 네. 컸어요. 연말에도 빠지고 연초에도 빠지고 하다가 빠졌고 또 네.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그렇죠. 많이들 포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좀 본다면 뭐 새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좀 일시적인 하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버티시면 사실 더 좋은 날이 올 텐데 네. 여기만 좀 버티면 되고 제가 볼 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또 시황 설명 좀 드려볼 거니까는 좀 긍정적인 좀 마인드를 통해서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한번 좀 말씀 드려볼게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처럼 상승 전환할 때 많은 분들이 신나하시는데 오늘은 채팅방이 좀 조용해서 네. 저도 괜히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시장 흐름이 보여지길래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건지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로 또 최현덕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요. 전기차가 못 가는 이유. 요거는 악재 아니에요? 일단 오늘의 악재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오전장에 시장에 빠졌던 이유기도 한데 이 외에도 몇 개 악재가 있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얼마나 큰 악재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기회를 볼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이 시장은 같이 못 가고 있습니다만 종목은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통해서 또 한번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 쇼크인데 네. 테슬라가 이제 보통 그 한 분기 끝나면 이틀 뒤에 인도데스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어제 인도데스를 발표했는데 12월 달에 여러분 테슬라 할인했던 거 아시죠? 지금 중국에서 할인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할인했었고 미국에서 할인했었는데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데스가 목표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죠. 일단은 지금 2022년도 인도대수가 목표가 140만 대인데 131만 대로 목표치 50% 못 미쳤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초만 하더라도 4분기 인도대수가 45만 대 이상 했었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42만 5천 대 이상 했거든요. 근데 발표된 걸 보게 되면은 40만 5천 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더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닝 쇼크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밤에 시작한 이제 미국의 첫 거래일 날 반등했던 테슬라가 좀 약할 수 있다. 좀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가 좀 약한 모습이고요. 감기약 대란 때문에 우리 제약바 종목도 올라섰는데 실제 보니까는 감기약 대란의 첫 포인트가 이제 우리 경기도 하남시에서 이 중국 보따리상이 600만 원어치 감기가 싹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요. 저도 이제 실제 감기약을 좀 사봤더니 충분히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 빠지면서 빠지는 거. 그러니까 전기차 빠지면서 같이 시장 빠졌고요. 제약바이오 빠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경기 침체 우려에 빠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인.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내일까지 반대 매매 가능성. 지금 신용 융자가 16조 5천억 정도가 있는데 어제부터 그 담보 증거금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못 채운 부분들은 어제부터 이제 문자가 나갔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우려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데 내일 아침에는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반적으로 좀 본다면은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더 빠진 이유가 이게 가장 큰데 이거는 내일 반대 매매 나오면 끝나기 때문에 없어질 악재다라는 것. 그렇다면 내일부터 반등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신용잔고가 작년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일 반대 물량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나왔던 물량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미증시가 반등 이어간다면은 오히려 그 물량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반등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쪽은 테마에 올라온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받는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할인해도 인도대수를 못 맞췄다 보니까는 모멘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시장 악재 요인에서 벗어나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빠졌다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악재와는 상관없이 빠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CES도 있고 다음 주에 JP모르간시케도 있는 건데요. 모멘텀이 강한데 같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과대납폭주로 오늘도 설명 좀 드려볼 거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과대낙폭주 중에 한 종목을 공개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그 전에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까 봤더니 정말 개별적인 이슈들이 혹은 네. 테마들이 움직였거든요. 웹툰주들이 뜨거워서요. 그러니까 빈살만이 뭐 하나 샀다고 하면 난리가 났는데 카카오엔터에 또 1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관련주 웹툰 관련해서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DL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웹툰 관련해서 진작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카카오페이가 이대주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이 미스터 블루라든가 많은 웹툰 관련해서 급등 나왔지만은 빈살만이 카카오 엔터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있는 웹툰 회사가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지금 20% 이상 갖고 있으면서 지금 유통주가 30%가 안 돼요. 오. 그런 관점에서 DLC 미디어가 지금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DLC 미디어는 우리 웹툰 쪽에서는 좀 대장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룽투코리아 네. 여전히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제 뭐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지만은 룽투코리아는 지금 5%대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음봉 마지막 권에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모멘텀에 살아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좀 약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등이 제일 세게 올라가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먼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전히 룽투코리아도 목표가 3,600원까지는 보유가 좀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엔캠. 전기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엔캠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이 전해질 기업을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이 지금 1등, 2등, 3등 다 차지하고 있는 건데 거기를 지금 엔캠이 차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엔캠은 지금 너무나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67,000원까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시장이 저점 나올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쨌든 빠질 이유가 없는데 같이 빠졌던 종목들은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과대납폭 종목을 오늘 2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같이 이유 없이 매를 맞은 종목들 과대낙폭주 2종목을 한번 보겠다. 네.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한덕의 덕분에 공략주의 힌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힌트는요. 큰 이유 없이 하락했다며? 근데 네. 이유 없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작게 이제 하락할 수는 있어도.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수급적인 요인이잖아요. 반대 네. 매매가 나올까봐 매도가 된 건데,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건데 수급적인 요인으로 급하게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른 거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화된다면은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좀 공짜로 먹는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가격도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유 없이 하락했다. 이유가 왜 없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제 CS 이야기인데 어제 급락 나왔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CS 관련주, 그다음 인공지능 관련주인데 특별한 악재가 없거든요. 근데 어제 많이 빠졌죠.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수급적인 쏠림 현상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CS는 현대차가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게 약간의 악재를 했던 건데, 실제로 지금 20만 명 몰린다라고 이제 지금 전시 측은 보고 있고요.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전시 내용을 극비에 붙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의 부스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빠질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밤에 시작할 CES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 지상 최대 가전 쇼고요. 라스베가스 일 때는 지금 이런 준비와 또 이 구경하러 온 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170개국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0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지나칠 수는 절대 없다는 이야기고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수를 꾸미고 있다. 지금 극비에 붙이면서 천막 다 가리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참석 안 한다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보여줄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급한 게 IRA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악재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CES에 집중,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게 이 VR 기기의 어떤 발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니의 이 플레이스테이션, 이 VR2가 이 VR 헤드셋을 공개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 가장 세게 올라갔던 건데, 어쨌든 수급적인 공백, 그 다음에 현대차가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좀 약간의 좀 뭐 그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CS가 지금 신년을 또 그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되는 것만큼 관련 종목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ES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CES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CES가 공개되고 실망감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아니면 다 아는 거라서 재미가 없을까? 좀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만약에 많이 올라갔다면 네. 시작하기 전에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 위치에 따라 틀린 건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기 좋은 가격이다라는 걸 봤을 때 CES가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그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뉴스를 앞두고 그 가격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와 관련돼서 메타버스 기기를 보신 네. 것 같아요. 나무가를 갖고 오셨네요. 제가 뭐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나무가 가장 세게 올라갔던 기업인데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가 이제 소니에 공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를 좀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콘솔 회사 공급 협의 중에 있는데 소니라고는 이제 뭐 밝힐 수 없습니다만 글로벌 콘솔 회사 공급한다고 한다면은 소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콘솔 회사의 차기 콘솔 게임기용 3D TOF,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이 전파를 쏴서 이제 돌아오는 그 거리, 이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그 모드를 공급하기 협의하고 있는 거고, 실제 글로벌 IT 회사의 모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IT 회사의 차세대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장비에 3D 센싱 카메라 모드를 공급하고 있고요. 원래는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바로 이제 이 XR 디바이스용 이 초소형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이쪽에서 지금 글로벌 IT 회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VR 하면은 결국 입체적인 촬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 보는 걸 말하는 건데 그에 대한 모드를 뭐 가장 큰 콘솔 회사 공급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글로벌 IT 기업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CES를 통해서 실제 VR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의 주가는 낮다라는 겁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가 이미 올라가 있다면 만약에 이런 자리였다. 여기서 더 올라간 자리라고 한다면은 어떤 재료 노출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저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CES가 이제 목요일 밤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소한 요 빠진 부분은 회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일단은 17,000원까지 단기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4,700원, 최근에 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무가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 가격은 14,7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어요. 네. CES를 앞두고 최근에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기에 우리는 이걸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보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과대낙 폭주는 또 어떤 종목일지 네. 힌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배경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하락 배경을 쭉 들여다보면은 왜 하락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같이 하락했다면 역시나 시장 반등 나올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시장 하락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 모멘텀 센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뉴스가 아니라 제가 하락 배경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 인도량 쇼크. 네. 그러니까 테슬라 인도 대수가 항상 이제 분기 뒤에 이틀 뒤에 공개하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시장 예상도 되게 보수적으로 안 좋게 봤던 건데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쇼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테슬라 쇼크가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수요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없다는 이야기고요.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장에서 좀 그래도 시장 받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었는데 중국에서 확진자 지금 뭐 급증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이제 봉쇄를 푸는데 각 국가들이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를 지금 검역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에서 노 한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규제 강하다 보니까는 뭐 섭섭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리오프닝 기대감도 좀 후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직접적인 이유가 이 두 개인데 시종자 반대 매매가 내일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거고, 어쨌든 담보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기준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만 지난다면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은 없어진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연말에 배당을 노렸던 기간에 이 어떤 그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개인이나 외국인이 받아주면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이걸 받아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같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급적인 요인은 이건 시간 지나면 지날 때마다 없어지는 거고, 이건 내일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끝나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 가능한 건데 이 두 가지 리스크는 좀 계속 갈 수가 있겠죠. 다만 중국발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요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빠졌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거를 공략했을 때 역시나 싸게 살 수 있고, 싸게 사고 또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같이 피해를 봤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겠다.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두 번째 한덕의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앞서 뭐 나무가랑 네. 같은 이슈네요. 제가 오늘 종목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이거 두 개만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싸고, 네. 근데 모멘텀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지금 선익시스템랑 나무가랑의 그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올레더스 이 소형 올레더스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D 센싱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틀리긴 합니다. 근데 어떤 선호도의 차이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나무가가 좀 더 위에 있고 선시스템은 뭐 살짝 아래에 있지만 둘 다 지금 너무나 싼데 모멘텀은 강하다라는 건데, 내용 좀 보시면 이 소형 올레더스 시장에서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소형 올레더스가 이제 마이크로 LED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XR 기기의 핵심은 이 소형 올레더스, 바로 마이크로 OLED입니다.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덕산네오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익시스템의 소형 올레더스 증착 장비는 주요 AR, VR 디스플레이기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연도건 내년도건 이 소형 올레더스가 커진다, 그러니까 XR기가 커진다고 본다면은 다 선시스템의 증착 장비를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올레더스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 발주하고 있죠. 그 장비 발주는 선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수혜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중국의 BOE에도 올레더스 양산용 증착 장비를 수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매출 30% 수는 수주했었는데, 지금 올레더스 증착기에서는 뭐 가장 확고한 입지를 좀 다지고 있는 게 바로 선시스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XR 기기의 핵심 수혜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역시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나무가 차트랑 좀 비슷한데 어제 심하게는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급락이 나왔던 게 악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좀 피할 이유가 있겠지만은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선시스템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하락이 나왔다가 좀 올라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싸게 한번 사보자는 거고, 제가 요 저점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올라갔던 건데 다시 한번 저점이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7,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까지 봤습니다. 나무가 선익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오를 만한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의 성향은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서 골라보시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예,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둘 다 XR 기기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결국 시장 반등할 때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또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정리할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